안녕하십니까. 2024년 5월 22일 최병문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요즘 여의도 정치권에 윤석열 대통령 탈당과 관련한 얘기들이 돌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근거가 있느냐? 그러면 근거가 전혀 없느냐? 뭐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 핵심 요지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국민의힘 대표가 된다면 돌아오는 전당대회에서 뭐 7월로 지금 예상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윤 대통령이 국민의힘을 떠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물론 중간 과정에 여러 가지의 말들이 있을 수 있죠. 뭐 예를 들어서 민주당과의 뭐 연정 얘기도 있을 수 있고요. 아니면 뭐 거국내각 얘기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대통령은 여야 정파를 초월한 초월적 존재로서 국정을 운영한다. 뭐 이런 얘기도 있을 수 있고, 논리는 어떤 경우든 간에 여하튼 중요한 팩트는 윤 대통령이 국민의힘을 탈당한다. 이런 얘기거든요. 물론 여당에서는 이런 얘기에 대해서 황당무계하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리고 실제 또 공식적으로 보면 그런 근거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요새 뭐 대략 한 초선 당선인들 한 뭐 10명 정도씩 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관저로 초청해서 뭐 만찬도 하고 오찬도 하고 이러죠. 거기서 나오는 얘기는 늘 당정 일체를 강조합니다. 가장 최근이 이런 거죠. 당은 대통령의 부하가 아니다. 대통령이 당의 호위무사가 되겠다. 이거는 뭐 탈당설이라는 거하고는 완전히 그 반대되는 얘기 아닙니까? 이런 걸 이제 그 쭉 근거로 내세우면 윤 대통령 탈당설이라는 건 정말 말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 완전히 근거가 없느냐. 그 근거를 최근 언론 보도나 이런 걸 통해서 한번 살펴보면, 한 종편에서 지난 19일에 친윤계 의원의 말을 빌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당대표가 되면 나는 국민의힘 탈당을 고려할 것이다. 윤 대통령도 탈당을 고려할 수 있다. 이렇게 보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 친윤계 의원이 어떤 사람인지는 모르지만 적어도 용산 대통령실에 뭐 공식 모임이 아닌 비공식적으로 한두 번 불려간 사람. 그러니까 이제 언론에서는 딱 친윤 이렇게 얘기를 해도 전혀 손색이 없는 사람. 근데 이 사람이 자기도 탈당을 고려하고 윤 대통령도 탈당을 고려할 것이다라고 그것도 기자 앞에서 얘기를 했다는 사실. 이거는 뭐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는 그런 팩트입니다. 또 어제죠. 그저께인가 뭐 해서 하여튼 뭐 윤 대통령 탈당 언급과 위험성이라는 제목의 칼럼을 한 일간지에 실었습니다. 거기 보면 최근 윤 대통령을 만난 여권 관계자를 놀라게 한 것은 대통령 입에서 자주 탈당 얘기가 언급된다는 사실이다. 윤 대통령의 성격상 당이 자신과 각을 세운다면 언제든 당을 떠날 수 있다는 경고처럼 들렸다는 것이 이들의 얘기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소문이 돈다는 것도 아니고 윤 대통령이 여권 관계자를 만나서 실제 탈당 얘기를 한다는 거 아닙니까? 물론 여기서 어떤 맥락 속에서 탈당 얘기가 나오는지, 그러니까 이 칼럼 얘기처럼 계속 각을 세운다면 이라는 그 전제를 강조해서 얘기한 것인지, 아니면 탈당 부분에 오히려 무게중심이 있었던 얘기인지 그건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말이라는 거는 이 전체 문장 중에서 어느 부분에 포인트를 주고 말하느냐에 따라서 의미가 좀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그걸 글로 옮기는 과정에서 이제 그걸 잘 감안해서 기자들이 글로 옮겨야 되는 것인데, 뭐 이거는 그 맥락은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만난 사람들은 자꾸 당정일체 뭐 이런 걸 강조하고 있지만, 비공식적으로 윤 대통령을 만난 사람들을 취재해보면 윤 대통령이 그런 사람 앞에서는 국민의힘 탈당 얘기를 한다는 거거든요. 한다는 사실은 확인이 됩니다. 어떤 맥락인지는 분명하지가 않지만, 여기에다가 함성득
그 경기대 교수, 그 다음에 임혁백 고려대 명예교수, 이 두 사람 사이에 뭐 무슨 뭐 이런저런 그 어떤 막후에 영수회담 협상이 있었다. 이건 뭐 두 사람이 다 인정을 한 거 아닙니까? 물론 용산에서는 부인을 했지만, 근데 그 내용이 기가 막힙니다. 뭐 공동통치 얘기까지 나옵니다. 전혀 없는 얘기였을까? 제가 한번 뭐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깜짝 놀랐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바로 지금 얘기하는 윤 대통령 탈당과 맥락을 같이 하는 얘기다. 그리고 총선이 끝나니까 이 총선 완패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더라. 이런 얘기들도 여권 관계자들한테 들렸습니다. 그게 바로 이런 겁니다. 여당이 따르지 않으면 민주당하고 손잡고 정치하면 되지. 뭐 여차하면 탈당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다가 박영선 총리, 국무총리, 양정철 비서실장 얘기가 나오고, 거기다가 아까 얘기한 윤석열 대통령 비선 함성득, 임혁백 뭐 이 라인 얘기가 또 나오고, 이렇게 되니까 이걸 쭉 연결하면 결국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힘에 대한 아무런 애정이 없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이게 여기까지가 이제 근거입니다. 실제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탈당 얘기를 들은 사람이 있으니까. 자, 그러면 이제 윤 대통령이 그럼 왜 탈당 얘기를 했을까? 이게 어찌 보면 앞으로의 실현 가능성, 이거하고 관련해서 더 중요한 분석일 수 있죠. 저는 윤석열 대통령을 만난 사람들을 이렇게 좀 취재를 해보면 좀 윤 대통령이 좀 뭐라고 할까요? 굉장히 편하게 얘기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그러니까 뭐 홧김에 뭐라고 얘기했다가 또 나중에 가면 아이 그거 아니고 그건 뭐 그냥 하는 얘기고 뭐 이런 식의 어떤 스타일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결국 윤석열 대통령이 굉장히 국민의힘에 대한 뭐 반감이나 한동훈 전 위원장에 대한 서운함 뭐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과정에서 이런 얘기를 저는 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약간은 홧김에, 그러나 그게 공식적인 자리는 아니니까. 아니 뭐 그 대통령도 뭐 사석에서는 자기 감정을 노출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맥락을 제대로 이렇게 잘라서 얘기하지 않고 그 워딩을 그대로 얘기를 해버리면, 그러면 이제 이게 윤 대통령이 탈당하려나 봐, 이렇게 되는 거다라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어느 한 사람만 취재한 게 아니고 여러 사람을 취재해서 지금 나오는 얘기죠.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진지하게 고민한 끝에 국민의힘 탈당을 얘기한 것인지, 아니면 약간은 충동적으로 다른 얘기 하다가 아이 그러면 이라는 가정을 전제로 말한 것인지 명확하진 않지만, 제가 취재한 결과로는 바로 후자, 진지한 고민이 있었던 것 같지는 않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다만 이런저런 얘기들을 아주 편한 사람들하고 하는 과정에서 나오는데, 그런 것들이 꽤 또 자주 나온다. 아마 이런 부분을 일간지 칼럼이 지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근데 윤석열 대통령의 특징이 또 이렇게 되다가 뭐 다음 날쯤 되면 그 얘기는 뭐 전혀 없이 또 당과의 뭐 일체 뭐 이런 것들을 강조하고 있는 점으로 봐서는 이런 뭐 윤석열 대통령의 탈당설이 가까운 시일 내에 가시화되기는 좀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더군다나 최근 여러 가지 흐름을 보면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과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그 부분이 현재까지는 결실을 맺지 못하고 있죠. 저는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최근에 한동훈 전 위원장을 만난 적이 있죠. 이것도 그 일환이라고 봅니다. 중재 노력이죠. 대통령실과 한동훈 사이의 중재 노력. 근데 결실은 아직 보지 못하고 있는, 아마 이런 상황이 아닌가. 그래서 전체적인 맥락으로 보면 윤석열 대통령의 국민의힘 탈당과 관련한 발언, 뭐 이게 있었던 거는 틀림없지만 그게 그렇게 진지한 고민이 있었던 것 같지는 않다.
전 이렇게 보고요. 그런 점이라면 뭐 결국은 실제 윤석열 대통령이 탈당할 수 있을까?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왜 불가능하냐? 탈당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뭔가 이 탈당에 대해서 아마 공식적으로는 긍정적인 입장을 보일 겁니다. 윤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 정파를 떠나서 국정을 이끌겠다는 그 의지에 뭐 예를 들어서 뭐 경의를 표한다든지 굉장히 긍정적인 의미로 아마 이 탈당을 바라볼 거고요. 그렇게 공식적인 코멘트를 할 거라고 저는 보고, 다만 실질적으로 이재명 대표가 그렇게 생각하느냐? 전혀 아니죠. 요거를 어떻게 이용해서 본인의 재판 지연이나 지금 뭐 본인과 관련한 사법 리스크가 상당히 크게 대두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당장 6월 7일에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한 1심 선고가 있습니다. 이 1심 선고는 이재명 대표의 대북 송금 문제에 대한 선고나 별 차이가 없습니다. 부지사가 지사를 위해서 일했던 데 대한 유죄 여부거든요. 이게 유죄가 나오면 어저께 이화영 변호인도 그렇게 얘기를 했더군요. 이거는 이재명의 유죄 증명이나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보석을 해달라 뭐 이런 얘기인데 그건 뭐 무슨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건데 어쨌든 그런 거기 때문에 저는 이재명 대표는 이 윤석열 대통령이 만약에 탈당한다면 이걸 정치적으로 자기한테 어떻게 유리하게 활용할 것인가에 골몰하지 절대 공식적으로 입장을 표명하듯이 긍정적으로 반응하지는 않을 거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을 탈당했을 경우의 대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단계고 앞으로 3년간 윤석열 정부는 죽은 듯이, 아마 죽은 듯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그런 것들을 시나리오별로 점검한다면 실제 탈당이라는 게 가능하지 않다. 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